오늘은 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수학은 이렇게 엘리트 애들 하는 게 있죠. 영재 수학 같은 거.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이제 그냥 학교 커리를 따라가서 그냥 순위 수능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걸 그냥 입시 수학이라고 할까요? 입시 수학? 그냥 입시라는 거 빼고 그냥 수학이라고 하죠.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그거니까. 영재 수학하고 이 수학하고 어떤 차이를 좀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알고서는 이 뭐라 그럴까, 교재를 선택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영재 수학은 제가 이제 그때가 아마 재수할 때였나요? 저 있을 때 대학교 갈 때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재수할 때부터인가 해서 경시대회 열풍이 좀 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재수할 때 저도 경시대회를 신청을 해서 한번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점수는 그때 제가 한 10점 만점에 한 30점 맞았나요? 100점 만점에 30점이죠.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득점을 했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1등부터 꼴등까지 그게 나와요. 보니까 1등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60 몇 점이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60 몇 점이었는데 이 뒤에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1등이 60점대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영재 수학을 따로 준비하고 나간 건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은 집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냥 보통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나오는 문제들이 보면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 이 키가 있어요. 항상 어느 문제가 됐든 간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열쇠를 이제 자물쇠에 놓고 이렇게 탁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키를 발견하는 게 공통점이긴 한데, 이 둘의 공통점이 어차피 문제니까 키를 이제 발견하는 게 공통점이긴 한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냥 보통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키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면, 누구나 이렇게 얘에 비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물론 수능 수학이나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의 수준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 자체를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재 수학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영재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키를 예를 들자면 이거를 이 땅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숨겨놨다고 치면은, 이 입시 수학은 한 요 정도 밑에 이제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 땅을 요 정도 파고 손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잡히겠네 해서 딱 이렇게 잡히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한
영재 수학이 그냥 수학이 한 이 정도면 영재 수학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발견해갖고, 이걸 이제 발견해가는 그 과정도, 이 길이,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 많거든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곳곳에 있어요, 문제를 읽으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길이 이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문제를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키를 찾는 방법을 즐기는 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이제 보고 그런 거에 저기서 이제 훈련이 많이 돼갖고, 다른 친구들보다 요걸 뭐 빨리 찾는 친구들은 뭐 영재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학생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뭐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 영재 수학이라는 게 뭐 저는 또 그럼 뭐 영재 수학이라면 보통 이제 경시대회 이런 걸 준비하는 걸 말하니까, 경시대회, 각종 경시대회. 근데 꼭 이렇다고 해서 또 이걸 한 사람이 뭐 수학자가 된다거나 뭐 이쪽으로 뭐 현대수학 가서 진짜 저기를 한다, 현대수학까지 가서 뭐 수학자를 한다, 꼭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왜냐면은 과거에 그 많은 그 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뭐 입시 문제만 열심히 풀어갖고 저기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뭘까요? 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 수학적 원리. 이거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맨 앞장에 보면은 미분이라든지 적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를 다른 사람 아마 아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그 전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해갖고 스스로, 이 사람이 최초로 이 책에서 쓴 아이디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뉴턴 같은 사람 경우에도, 뭐 영재 수학을 뭐 이렇게 막 문제집을 열심히 이렇게 막 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책을 풀 때가 몇 살 때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20대 후반이었던 걸 알아요.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20대 후반에 썼는데, 그게 아마 자기 삼촌집인가? 거기에 가서 그 농사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그때 그 시골 가면은 이제 농사일 하고 오면은 저녁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2년 동안인가 한 3년 동안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안에 자기 방에서 그냥 머리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갖고 자기가 세계를 그린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뭐 행성이 뭐 돈다든가, 행성이 지구 주위에 달이 돌잖아요. 이렇게 달이 돈다든가, 아니면 그런 천체의 움직임들, 그리고 혹은 뭐 이런 속도의 개념이라든지, 뭐 천체의 움직임, 뭐 물체가 가지는 힘이라든가, 힘의 개념, 그리고 그 속도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스스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만물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이 만류인력의 법칙 여기 이 책 펴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해 가는 중에 나온 게 그런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온 거지, 이 사람이 뭐 내가 뭐 영재가 되겠다 해갖고 문제집을 쌓아놓고 뭐 푼다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저는. 그 요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뭐 영재 수학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열심히 하면 요건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좀 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뭐 학교 공부의 수학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그 학습을 통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학생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그 학생의 경우에 그 수준의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등수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수학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그 수능 시험 문제로 봤을 적에 기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중상위권 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 문제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에 고득점으로 가는 어려운 문제는 요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득점자하고 뭐 그 밑으로 갈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갈리죠. 여기 이제 제일 못하는 하, 여기까지 맞추면 뭐 중상 정도, 이거 다 맞추면 이제 상.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내용 이해를 확실히 하고 저기 하고 어쩌고 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득점은 사실 그날의 뭐 운이라든지 컨디션도 솔직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 얼마나 많이 문제를 달아봤는지에 대한 그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 요 정도 문제가 되려면 한 수능 시험장에서 마지막 한 3문제? 항상 이런 것들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여기까지는, 중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심히 하면 뭐 그 지력이라는 게, 여기까지는 그 타고난 지력이라는 게, 두뇌의 어떤 지력이라는 게 여기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학은 딱 얘기하면 그거라는 거죠. 영재 수학에 비해 상식적이다. 상식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으니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재 수학에 너무 안 매달려도 된다. 이거 한다고 수학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한국의 영재 수학하고 입시 수학은 이건 뭐 한국의 수학에 대한 비판인데요. 한국의 입시 수학과 한국의 그 영재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계적인 수학, 그 현대 수학하고 이게 문제풀이로 전락하기 시작하면서
전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쪽하고 어떤 게 끊어져 버렸어요. 예, 끊어져 버리고 그냥 이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죠. 그들만의 리그. 그냥 제가 볼 때는 입시 수학, 사실 저 영재 수학도 별로 저는 사실 애들 괴롭히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별로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아이가 없지만 제 자식이 생기면 영재 수학은 별로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뭐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어떤 인과관계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한국 수학 자체가 특히 중고등학교의 그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애들 돈으로 보고 문제집 많이 찍어갖고 그 팔려는 걸로밖에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영재 수학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서 보면은 한국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 보면은 거의 문제집이지 학생의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수학의 어떤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그 이론을 어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책이 거의 없어요. 일단은 그래요. 그냥 이 사람이 만든 문제집 좀 잘 됐다 싶으면 그냥 그거 갖다 뺏기고 또 이 사람 또 갖다 뺏기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뺏긴 거죠. 뺏기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외부하고 이제 교류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고이면서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완전 전락을 해버려갖고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그 영재 수학을 잘하고 뭐 입시 수학을 잘해서 뭐 외국 나가면 한국 고등학생들이 뭐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데 대학교 가면은 뭐 현대 수학으로 가잖아요. 대학교 가면 여기 가면은 유럽이나 그 서양 다른 나라 학생들한테 박살이 나잖아요. 아주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재 수학도 뭐 크게 보면은 뭐 유형을 보고 그걸 외워가지고 이제 답을 내는 저기거든요. 근데 현대 수학의 영역에서는 유형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유형이 있습니까? 그냥 그때 최전선 그 학문의 최전선에서 나오는 그때 문제들을 스스로 이제 상상하고 이론을 정립해 가는 것이지 어떤 문제 뭐라 그럴까 이 학생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완전하게 세팅된 그런 유형적으로 딱 하나의 잘 세팅된 그런 문제들이 여기 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수학의 그 진짜 필드, 이 현장이죠. 현장 가면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암기식으로 가니까 이게 영재 수학이든 뭐든 간에 학원 가서 그냥 뭐 경시대회에서 상 타려고 그냥 암기를 해갖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서부터 끝나는데 그 이제 중간 과정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단계로 나갔는지 왜 또 다음 단계로 나갔는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선생님이 하는 거 그냥 유형별로 외워가지고 그래서 상 타려고 문제 푸니까 이게 필드 가면은 개박살이 나는 거죠. 진짜 학문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수학은 이 점에서 크게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입시든 영재 수학이든 뭐든 거기서 뭐 고득점이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는 뭐 진짜 뭐 천재인가 보다 뭐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뭐 좀 잘하네 뭐 이 정도지 뭐 그게 이제 이 학생 뭐 대단하다 이렇게 입을 쩍 벌리면서 그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였죠? 상식적으로
뭐 상식적인 그런 수학이고 뭐 그런 영재 수학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상식적으로 열심히 하면 한 아까 수능 시험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까지 한번 배울 수 있다. 그럼 그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